토크가 이제 마지막 네. 시간이고 네. 장례 기념도 이제 거의 다 내일 타면 끝이에요. 12번만 타. 오늘 다 탔나요? 네, 오늘 다 탔어요. 그럼 이제 시험만 잘 보시면 돼요. 술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좋아요. 네. 그 위험한데. 네. 음주운전 네. 면허 취소돼가지고 네. 다시 재취득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네. 눈 감아도 좋으니까 한번 네. 들어보세요. 네. 네. 위반 횟수가 1회일 때 네. 처벌 기준은 0.03% 이상 0.08% 이하일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역시 위반 횟수 1회일 때 프리터지가 0.08%에서 0.20%일 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역시 위반 횟수 1회인데 0.2%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 2회 이상일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위반 횟수가 2회이면서 0.05% 이상일 때 역시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해서 처벌 받지 않도록. 지금 수업도 이제 어디까지 들으셨고 해서 지난번에 서해대교 사고 동영상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그럼 오늘은 서해대교 사고 동영상 한번 보는 거 볼게요. 네. 소리 적당한가요? 좀 키워드릴까요? 네. 키워드릴까요?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적을게요. 짙은 안개 속에서 발생한 서해대교 교통사고 상황이야.
겹치자 참혹한 사고 현장이 좀 더? 드러난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사망자만 12명, 다친 사람은 50명이 넘었다. 그날 서해 대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대형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서해안 고속도로 상에서 25톤 화물차가 달리고 있었다. 운전자의 시간 서울로 향하는 중이었다. 당시 고속도로에는 짙은 안개가 껴 있었다. 그는 빨리 일을 마치고 추석을 맞아 귀향할 순간에 젖어 있었다. 25톤 화물차 앞쪽 1톤 화물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운전자 김씨는 예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전원이 꺼진다. 미어시 집중하기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안개주의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다. 서해대교 남충실의 지점이었다. 그는 기어를 펴서 속도를 줄였다. 서해대교로 들어서자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1톤 화물차 뒤쪽 승합차 한 대가 2차로를 따라 서해대교로 진입하고 있었다. 승합차에는 10여 명의 숙련자석들이 타고 있었다. 서서를 출발, 화성이는 지공장으로 출발하는 길이었다. 이들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맞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승합차를 추월한 트럭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대로 접근하고 있었다. 화물차 운전자 이씨 역시 더 짙어진 안개로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이제 서해대교 중간부를 넘어서고 있었다. 운전자 김씨는 짙은 안개 지역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서해대교만 벗어나면 안개도 끝날 것이었다. 25톤 화물차 역시 서해대교 북단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에 안개 속에서 운전자 이씨 옆으로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채 추돌사고 25톤 운전자 씨는 사고 상황 판단을 듣지 않았다. 짙은 안개 탓이었다. 두 차례 각각 2차로와 바퀴를 막아서 선택한다. 대형 참사의 써막이었다. 승합차는 여전히 서해대교 안개 속을 달리고 있었다. 그 순간에 뒤로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다행히 승합차와의 추돌을 모면했다. 그러나 안도의 순간도 잠시
안개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대형화물차가 일자로 진입했다. 일차로에 한계기를 추돌한 것은 고속버스였다. 승차로를 달던 도다리 밀큰 화물차가 정차하자 그 뒤를 대형화물차가 뒤로 접근한 또 다른 트럭. 뒤따르던 또 다른 대형 트럭. 그 차에 다시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사고는 29.7도로 이어졌다. 최초 사고로부터 불과 몇 분 만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사고를 더 심각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 바로 화재였다. 추돌 사고와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화재는 순식간에 전 사고 현장으로 번져나갔다. 흘러내린 기름을 따라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곳곳에서 불발도 발생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었다. 순식간에 번진 화재는 사고를 대형 참사로 키웠다. 운전자와 승객 중에는 불길이 휩싸인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2006년 10월 3일) 추석을 이틀 개천절 아침 서해 대위 상행선은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29대의 차량이 일으킨 연쇄 추돌 사고. 이 사고로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50명이 부상했다. 대참사였다. 사고 접수 직후 인근 평택과 경진 소방서 대원들이 즉각 출동했다. 여전히 짙은 안개 사고 현장이 이어지다 시야 확보가 쉽지 않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갓길마저 막혀버린 것이다. 서해대교 입구서부터 대규모 아주 포장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갓길이 점령됐고 수많은 차들이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서해대교 전체가. 멀쩡한 차도 앞으로 나쁘면 저희 차가 구수차가 갈 수 있는 길, 또 구수차가 가면은 그 뒤를 또 일반 차량이 또 뒤로 저희가 소방차나 구급차가 계속 오게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또 바로 또 우리 구수차 따라오면 빨리 갈 줄 알고 뒤따라오는 차도 또 바꿨어요. 일반 차량의 갓길 전형으로 구조대가 늦어지는 사이 현장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사고 발생 30여 분이 지나서야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차량은 전수한 상태였다. 이처럼 사고를 키운 이면에는 갓길 전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폭행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사고 발생 10여일 후 사고 조사를 위한 현장 검증이 있었다. 치밀한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또 다른 희생자의 흔적을 목격할 수 있다. 차량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만큼 훼손된 승용차 안에 이 차에는 일가족 3사람이 타고 있었다. 사고 당시 전신에 승도 화상을 입은 김변 씨. 그는 아내와 큰아들을 태우고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큰아들의 대입 수시 전형 면접을 위해 서울로 가는 길, 그 길에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다. 그는
그는 몇 차례에 걸친 고통스러운 화상치료와 수술을 견뎌냈다. 함께 떴던 아내와 큰아들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김씨는 아내와 큰아들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을 믿고 있었다. 투병 3개월 만인 지난 1월 그 역시 사망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아내와 큰아들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김재윤 씨 일가족이 탔던 엑셀 승용차. 공교롭게도 대형 화물차 석대사이에 끼어있다. 당시 사고를 일으켰던 대형 화물차량은 짐을 싣지 않았던 25톤 화물차량은 전체 무게만도 12톤에 달한다. 짐을 가득 탱크로리의 최대 중량은 42톤. 이처럼 엄청난 무게의 대형 화물 차량이 현장을 차례로 덮쳤다. 그 등에서 일반 승용차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사고 직후의 수습 현장. 이 현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23톤 화물 차량. 바퀴는 완전히 파손되었고 차체는 분리된 채 수습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속도 때문이다. 안개 속에서 과속으로 달려온 23톤 화물 차량은 엄청난 충격을 가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망했다. 왜 이 차량은 마지막 순간 속도를 줄이지 못했을까? 일본 오사카 인근의 센코 연수원. 이것은 센코 운수회사에서 설립한 드라이빙 스쿨. 회사 운전기사 교육을 위한 시설로 외부인 대상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자동차 제동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승용차 제동 시험. 시속 80km의 승용차 제동 거리는 28m였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빨리 멈출 수 있습니다. 큰 차일수록 관성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제동거리는 늘어납니다. 그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같은 조건으로 4톤 화물차와 10톤 화물차의 제동거리도 시험해보았다. 시속 80km일 경우 4톤 화물차는 42m, 10톤 화물차는 무려 48m에 이르렀다. 단 짐을 실은 상태에서 시험해보았다. 짐을 실었을 경우 4톤 화물차는 3m, 10톤 화물차는 4m 더 제동거리가 길어졌다. 그러나 화물 차량의 급정거리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다. 바로 전복의 위험성이었다. 이 전복의 위험 때문에 화물 차량들은 급정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화물을 실었을 경우에는 차량의 중심이 높아집니다. 화물을 싣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물을 싣고는 급브레이크 밟기를 두려워합니다. 트럭과 같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 또한 높다. 이런 속성 때문에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높은 사고 발생률을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인명피해. 사업용 차량의 사망사고율은 일반 차량의 4.5배에 이른다.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서해대교 29종 추돌사. 이 참사에는 대형 화물 차량의 발명에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화재였다. 추돌사고를 당한 대부분의 차량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차량의 일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완전히 타버린 모습이다.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화재에 희생되었다. 사고를 참사로 몰고 갔던 화재. 서해대교 사고 현장. 화재가 발생한 이곳에도 엄청난 화염과 뜨거운 열기 그리고 시커먼 유독 가스가 가득했다. 이 현장 사진 중에 하나. 방어벽 쪽에 희미한 형체가 보인다. 차량과 방어벽 사이에 낀 두 사람의 시신이다. 차에서 내린 탑승객들은 차로나 앞뒤를 따라 지각각 흩어졌다. 모두 6명의 사람들이 차량들 사이에 고립되었다. 사람들이 트럭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그중 4명은 구출되었다. 그 사이에 불길이 번져왔다. 차량과 방어벽 사이에는 아직도 두 사람이 남아있었다. 두 사람은 차량과 방어벽 사이에서 불길에 희생되고 말았다.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람들은 사고차량 곁을 떠나지 못한다. 사고차량 곁에서 연락을 취하거나 차량 상태를 살피는 건 2차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실제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서해대교 사고의 경우 전체 12명의 희생자 중에서 대피 중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려 5명에 이른다. 폭 20여 미터, 높이 60여 미터, 짙은 안개성, 피할 곳도 없는 서해대교에서 사고는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날 서해대교를 뒤덮었던 안개와 차량 속도를 주요 사고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사고 당일에 시간대별 가시거리를 확인해 보았다. 사고 발생 시간 가시거리는 61m로 떨어져 있다. 안개가 그만큼 짙어진 것이다. 사고 발생 지점은 서해대교 북단. 사고 현장을 촬영한 당시 화면.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현장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는 짙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차량들의 속도는 높은 편이었다. 사고 직전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60에서 80km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짙은 안개를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실제 안개가 자욱한 도로, 차량들의 질주는 이어졌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안개 속에서는 어떤 요인이 사고를 불러올까? 안개 상황에서 일반들의 문제 상태에 대해 실험을 해보려 했다. 실험은 문제 시뮬레이션을 이용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토 2호선 전남 장흥의 실제 도로 상황을 설정했다. 가시거리 100m와 50m의 안개 속에 다양한 돌발 상황을 설정했다. 급제동과 갓길에서 뛰어들고 적침을 나타내기 그것이었다. 아니 그전 자전거 옛날에 그런 식으로 들어보셨어? 처음에는
조심하는 운전자들이 시간이 지나자 안개 속에서도 대부분 속도를 더 내는 경향을 보였다. 안개 상황에 익숙해진 하시아. 대충 그렇게 자동으로 일반도나 안개가 꼈을 경우 전반적으로 속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한 60, 70 정도의 속도를 보였고요. 속도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가시거리가 짧을수록 충돌배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가시거리가 짧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개가 짙게 낀 경우